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세뱃돈 송금, 설 선물 받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눌렀다가 큰 돈을 탈취당하는 등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범죄 조직에 의해 통장에 있는 금액이 불법으로 인출되거나 불법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큰 금액을 갈취당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있고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근래에는 사기범들도 첨단화된 사기 수법을 개발하여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 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입니다.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 결제 사기인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주의하라는 제목입니다.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URL, 전화번호 클릭에 주의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 정산, 과태료,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 결제 사기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자 결제 사기 스미싱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에게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사기 전화, 전자상거래 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째, 스미싱 주의보 내용을 보겠습니다. 악성 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 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누리소통방 서비스인 SNS 등 온라인 체제 기반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자 결제 사기 신고 접수 차단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사칭 유형, 지인 사칭 유형, 투자, 상품권 유형, 택배 유형, 계정 탈취 유형 등이 있습니다. 2022년 37,122건, 2023년 50만 3,300건, 2024년 219만 6,469건으로 해년마다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서 악성 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악성 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정보문의, QR코드를 악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정보문의 사기, 큐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사기 수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문의 사기, 큐싱이란 정보문의,
QR코드에 악성 앱 설치 인터넷 주소 URL을 삽입하여 정보문의 QR코드 촬영 시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 결제 유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의 종류입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결제 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포된 악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문자 결제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보겠습니다. 첫째, 범칙금, 과태료 통보 또는 확인 요청,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내려받기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 시장,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본인 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대화 상대방이 개인정보,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주의보 내용입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 온라인 내 고객 불만 글 등 게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쇼핑몰 사기 예방 수칙을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 URL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 엔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지양합니다. 네 번째,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인 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 통신판매 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도 증가 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사기란 물건 배송, 대금 환불을 가장한 문자 결제 사기 문자,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 등록을 요구하는 문자, 주식 리딩, 코인 투자, 쇼핑몰 의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쓰레기, 스팸 문자 등입니다. 이런 문자 등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지 말고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전화 통화나 문자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기 전화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 휴대폰 기기 보안 강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 방법입니다. 첫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두 번째, 차단되는 여신거래입니다. 안심차단 신청 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세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손쉽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필요한 여신 실행 이후에 안심차단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여부 초회 및 통지입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 여부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화면에서 설정 앱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 접속합니다. 세 번째,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를 시키면 설치가 끝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설 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주의보 발령사항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